qui va participer dans la Coupe du Monde. Mesdames, yo, un teenager qui 20일 개막하는 2023 피파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성별, 연령별 피파 월드컵에서 멋진 결과를 내고 있는 우리 태극전사들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중 영국 출신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에 새로 합류한 한 아리따운 선수의 등장은 서양권 언론에서도 화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 여자축구 역사상 최연소의 첫 혼혈 선수로 월드컵에 나서게 된 KC 유진 페어 양의 이야기인데요. 최종 소집에서 깜짝 부름을 받은 그녀는 능력만 보여준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감독의 선발 기조를 입증하며 기회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그녀를 뽑으며 감독은 즉시 전력감이다 라고 극찬하기도 했고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스트라이커로 활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대표팀에서의 애원에 가까운 러브콜을 마다하고 한국 대표팀을 선택한 그녀는 인성이면 인성, 외모면 외모,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멋진 모습을 자랑하고 있죠. 오늘은 그녀의 특별한 이야기와 우리 여자축구 대표팀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 국적의 16세 소녀 선수 유진 양은 2007년생으로 이미 2022년 3월 미국 15세 이하 여자축구 대표팀에도 소집된 적이 있는 검증된 인재입니다. 2010년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황금 세대를 이끈 한국 여자축구 간판 스타 지소연과 여민지 이후 세대 교체가 더딘 여자축구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주목되는 특급 유망주인데요. 그녀의 실력은 이미 그녀가 나고 자란 미국에서도 화제입니다. 유스 활동을 시작한 시절 14경기에 출장해 무려 25골 7도움을 기록했거든요. 특히 로렌스빌과의 경기에선 5골 2도움을 올리며 팀 득점 7점에 모두 관여하는 폭발적인 파괴력을 과시하기도 했죠.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쌓는 어마무시한 스탯을 보여주고 이듬해 미국의 스포츠 교육 명문학교에 입단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미국 대표팀에서도 끊임없는 오퍼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한 차례 미국 대표팀이 된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나라,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한국 여자축구에도 축복이었습니다. U17 여자 아시안컵 1차 예선 타지키스탄전에 출전해 선제골 포함 2골을 넣으며 무려 16대 0 대승에 기여했고요. 이어진 홍콩과의 경기에선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12대 0 승리를 이끌었죠. 원주은, 권다은과 함께 14골을 만들며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예선 라운드에서 5골을 올리며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스스로의 존재감을 뿜뿜 뿜어내고 있죠. 이번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 출전하는 콜린 벨 호의 최종 소집 명단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깜짝 발탁돼 U17 대표팀에서 U20 대표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A대표로 월반에 성공했고 결국 갓 16세가 된 지난주에 최종 엔트리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건데요. 첫 공식 경기인 IT와의 평가전에서는 벤치를 지키며 분위기를 읽고 있죠. 첫이라는 키워드로 가득한 그녀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최연소 선수가 아니기도 합니다.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는 전 세계 모든 선수 736명 중 유일한 2007년생으로 최연소가 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뛰게 된다면 여자 월드컵 역사상 최연소 출전 기록을 갈아치우게 될 예정이며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한 골이라도 득점한다면 여자 월드컵 역사상 최연소 득점자가 될 예정이기도 하죠. 178cm라는 어마어마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그녀의 강점은 놀랍게도 재빠른 속도와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인터뷰에서도 그녀는 피지컬과 운동신경을 본인의 최대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측면 돌파를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거나 상대 수비수와의 1대1 상황을 견뎌내는 데 능숙합니다. 포워드답게 슈팅도 자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팀 연계 플레이도 수준급입니다. 상대편 골대를 등지는 플레이를 선호하고 마냥 직접 슈팅하는 것보다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연계 플레이를 선호하죠. 한국은 피파 랭킹 17위로 우승 후보인 2위 독일, 25위 콜롬비아, 72위 모로코와 함께 H조에 편성됐는데요. 2015년 캐나다 대회 이후 8년 만이자 사상 두 번째 16강 진출에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평가전 내용 역시 이 기대를 증명합니다. 벨호는 앞서 IT와의 경기에서 먼저 실점했지만 영원한 에이스 지소연, 장슬기의 연속골로 승부를 뒤집었는데요. 선수들 역시 이번 월드컵에서 이변을 일으키는 나라가 될 것이다. 대형 사고를 치겠다며 이를 갈고 있죠. 우리 대표팀의 키워드는 고강도입니다. 여자 대표팀의 콜린 벨 감독이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고강도죠. 남자 대표팀의 투혼처럼 고강도는 여자 대표팀의 상징적인 단어가 된 건데요. 실제로 앞서 IT와의 평가전을 보면 이 결과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실점 속에서도 2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체력과 활동량을 키우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이었죠.
이번 대회는 지소연 등 이른바 황금세대라 불린 30대 베테랑 선수들의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간절함과 KC 유진 페어 등 젊은 세대의 신구조화가 팀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될 전망인데요. 여자 대표팀은 16일에는 유럽팀과 현지 비공개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며 월드컵 조별 예선 H조 첫 경기는 25일 콜롬비아와 치르게 됐습니다. 벨 감독의 진심 어린 한국 축구 사랑 역시 이번 대표팀을 똘똘 뭉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여자 대표팀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지도자인데요. 과거 FFC 프랑크푸르트를 이끌고 유럽 여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여자 분데스리가에서 무려 80%의 승률을 자랑하는 괴물이기도 하죠. 앞서 소개해드린 고강도 훈련 역시 유럽 선진 축구 흐름을 발빠르게 도입한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 고강도 축구의 중요성은 과거 단순히 정신력 문제를 짚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일,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며 오랜 기간 습득한 정상급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려면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었죠. 바로 지난 4월에 두 번째로 계약을 연장한 그 역시 사실은 KC양처럼 아주 매력적인 유혹을 받았지만 단호히 한국 대표팀을 선택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의 조국 영국 여자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팀에서 그를 감독으로 선임하겠다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나 벨 감독은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대한민국 여자 축구의 발전을 위해 한몸 불사르겠다는 의지를 보면 벨 감독이 한국을 사랑하는 진심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 대표팀은 일관된 스타일 속에서도 전술적 유연성이 높을 정도로 기본기가 탄탄하고 전술 이해도가 좋은, 즉 머리가 좋은 선수들로 가득합니다. 벨 감독의 스타일 역시 이와 결이 같습니다. 부임 당시부터 그는 조직적 수비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면서도 상대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변화를 주겠다. 한국의 다이나믹한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겠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2022년 여자 아시안컵에서 그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상대에 따라 세부 포지션을 조정해 4백과 3백을 오가는 전술 변화는 역대 최고 성적인 결승 진출의 원동력이었죠. 선수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성공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대표와 소속팀에서 공격수로 활약한 추효주를 아직 대학생일 때 과감히 대표팀에 발탁해 측면 수비로 기용, 주전 풀백 자원으로 성장시켰죠. 2015년 여자 월드컵 이후 7년간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지 못했지만 국내에서 찾기 힘든 피지컬 소유자인 박은선을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하는 전술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죠. 실제로 이 카멜레온 전술은 그 효과를 발휘해 실제로 박은선 선수가 지난 4월 잠비아와의 A매치에서 빛을 발해 또 하나의 공격 옵션으로 자리 잡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선수들은 벨 감독을 마치 아빠처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팀은 쉽게 하나로 묶였고요. 실제로 벨 감독은 전술적인 역량 외에도 선수단 장악력 및 친화력이 뛰어난데요. 부임 당시 2019 여자 월드컵에서의 실패 등 여러 사건 사고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의기소침해져 있을 때였지만 그는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선수들의 잠재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분위기를 수습하기도 했죠. 뿐만 아닙니다. 그는 본인이 직접 한국어를 배워 선수들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이젠 기자회견도 한국어로 진행할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KC 발탁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최근 2주 정도 의도적으로 그녀와 미디어의 선을 긋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 본인이 가진 장점을 스스로 보여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밝힌 그는 앞으로 그녀에게도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며 완성형 한국 대표팀 선수로 키우겠다고도 하죠. 아무쪼록 유진양뿐만 아니라 벨 감독과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멋진 결과 내길, 동시에 절대로 부상 입지 않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